세상의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돋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살고 있는 수영선수 지망생 코니에치나라고 합니다. 아직 청소년 국가대표로는 뽑히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수영에 진심이라 여건이 되는 대로 선배들의 경기를 보고 응원도 다니며 활기찬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2년 전 우연히 일본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쿄올림픽에 우리 폴란드 국가대표님을 응원 가기 위해서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일을 폴란드 수영협회에서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일본에 도착한 우리 수영 대표팀이 도착하자마자 6명의 선수들이 출전 자격이 없는 걸 알고 바로 폴란드로 돌아가야 하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을 겪었거든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영연맹이 승인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폴란드에서는 자체 해석에 따라 총 23명의 대표팀을 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6명의 선수는 기록 미달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폴란드 수영협회에서 행정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결국 그 6명의 선수들도 도쿄까지 갔고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선수들은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울분을 토하면서 다시 폴란드로 돌아와야 했죠.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사생활과 일을 포기하고 가족의 희생 끝에 도쿄까지 간 선배들도 있었기 때문에 대표팀으로 잘못 선정된 6명은 폴란드 수영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준비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송이니 뭐니보다 선수의 입장으로서 선수의 꿈이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지는지 허망했고 그리고 어떻게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에도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때 더 속상했던 건 저 역시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비싼 티켓을 주고 도쿄로 갔다는 겁니다. 물론 남은 폴란드 선수들이 대회를 치르기는 할 테지만 돌아가는 선수들을 보며 왠지 제가 좌절과 상실감을 느꼈거든요. 그 타격이 컸는지 저는 예약한 숙박 일정 등을 포기하고 이틀 뒤 폴란드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왠지 모를 슬럼프를 겪었어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6명의 선수들이 꼭 제 모습 같았어요. 사실 저는 수영을 좋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여기 선발전 팀에서도 중간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성적이 청소년 대표팀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애매한 성적입니다. 물론 부모님은 열과 성의로 저를 응원해 주시지만 저의 실력은 자꾸 고만고만해져 갔습니다. 감독님께서도 저의 손동작과 발차기, 사이클을 점검해 주셨지만 신체적으로 상체가 빈약한 체구다 보니 한계를 느꼈습니다. 청소년 대표 선발전이 끝나고 얼마 뒤 감독님은 저를 포함해서 대회를 잘 치르고 성과가 좋았던 선수들을 모아 한국으로 수영 체험학습 겸 보상훈련을 다녀오자고 하셨어요. 보상훈련은 포상휴가 마냥 주는 것인데 제 성적으론 사실 참여할 수준이 아니긴 했어요. 그때 선발전의 제 성적은 여태 경기 중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0m 혼성 홍계영 계주 때 수경이 벗겨지는 황당한 일이 생겼거든요. 대회 전에 대회용 수영복과 수경을 따로 준비하는데요. 수경은 대회 전에 미리 착용해서 조여놓습니다. 이걸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400m 홍계영 때 제가 4번째 주자였는데 물에 뛰어드는 순간 수경이 벗겨져 코 위로 살짝 걸쳐져 버린 겁니다. 수영하는 동안 수경이 벗겨진 건 처음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잠수한 시점부터는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이 연습한 대로 사이클에 맞게 돌려야 했기에 수경을 다시 쓰는 건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수영에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코치님이 매번 자기 전에 수영 사이클을 도는 것처럼 실제로 수영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게을리해서 그런지 수경 없는 수영은 최악의 성적을 내고 말았습니다. 활발하기만 했지 성적에 진전이 없던 저는 준비성도 없는 선수로 낙인 찍히는 기분이 들어 한동안 정말 속상했지만 그럴수록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기 시작했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저의 열정과 끊임없는 관심을 보고 감독님은 저의 부모님께 분위기 전환 겸 슬럼프 극복 겸 보상훈련을 같이 데려가 보겠다고 하셨답니다.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 그동안 빠져있던 매너리즘이나 본인이 알지 못했던 행동 패턴들이 발견되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감사하게도 감독님의 배려로 저를 포함해서 15명의 청소년 선수단이 한국으로 5박 6일 일정으로 보상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팀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의 한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은 비용이 약간 비싸더라도 수영장이 있는 호텔을 예약하셨어요. 모든 훈련하는 운동이 그렇다시피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본인이 알고 이틀 안 하면 옆 사람이 알고 사흘 안 하면 다 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감독님은 보상훈련이지만 하루 2시간 정도는 피지컬 훈련과 수영을 챙기셨고 첫날과 마지막 날만 호텔 수영장에서 여유 있게 보내도록 일정을 짜셨대요. 저는 한국이 이미 잘 사는 나라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폴란드에 여행 온 한국인들을 통해 그들이 입는 옷, 가방 등 생활 수준이나 매너를 자주 봐왔어요. 폴란드가 유럽에서도 면적이 넓은 나라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주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물가가 저렴해서 여행객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사는 바르샤바에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시아 계통에서도 많이 놀러 왔는데 하도 자주 보다 보니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구별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저의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내리면서부터 인천공항은 말로만 듣던 것보다 더 웅장했습니다. 놀라도 놀라지 않은 척 촌스럽지 않으려고 애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을 도와주는 컴퓨터가 돌아다니고 있고 한쪽에서는 한국 전통 문화 공연을 하고 있고 면세점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득가득 있고 듣던 대로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호텔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깨끗하고 고급지고 뭐랄까 선진국의 이미지를 다 담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간 호텔 야외 수영장은 5월 중순인데도 개장했었어요.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물의 온도가 30도를 넘게 유지했더라고요. 야간에도 이 온도가 유지된다는 걸 듣고 더욱 놀랐죠. 그리고 수영장이 호텔 투숙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놓았어요. 폴란드 호텔은 이런 게 없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호텔도 드물 뿐더러 수온이 따뜻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야외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고 관리가 안 되는 악순환이 이어져요. 제가 갔던 한국의 호텔 수영장은 크게 메인 수영장과 유아용, 영아용으로 따로 놓아 물높이를 다르게 해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해놓았습니다. 거기다 프라이빗한 카바나도 대여할 수 있어서 수영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거의 동남아의 풀빌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호캉스 노래를 한다고 하던데 제가 봐도 호캉스 노래가 절로 나오겠더라고요. 거기다 점심, 저녁 시간마다 허기를 달래기 좋은 메뉴를 판매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오전에 온수풀에서 비치볼로 배구 경기를 하며 놀다가 점심때 설치된 아웃도어 키친 매장에서 점심 메뉴로 쌀국수와 피자를 먹었습니다. 한국은 잔치국수, 김치말이 국수가 맛있다는 걸 유튜브로 봤는데 호텔에서 베트남의 음식을 파는 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저녁에는 바비큐 뷔페까지 있다고 하니 한국의 호텔은 단지 투숙하는 곳이 아닌 휴양지였습니다. 굳이 비행기 타고 멀리 동남아로 갈 이유가 없을 정도였죠. 이런 서비스를 평일에도 즐기고 있는 사람도 꽤 많으니 진정 부자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텔에서 첫날을 즐겁게 보내고 나서 감독님은 오전에 서울 투어를 한 후 한국의 일반 수영장으로 자유수영을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호텔에서의 수영장이 휴양지였다면 정말 우리 선수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한국의 일반적인 수영 시스템이었고 과연 어느 수준일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우리 팀은 서울에 규모가 있는 사설 수영장을 갔습니다. 공립수영장은 오후 수업이 꽉 차 있어서 자유수영할 자리가 모자랐거든요. 평일 낮에 수영장에 수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한국인이 참 건강하게 산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일 입장권이 2배로 비싸지만 물이 좋다고 하는 사설 수영장으로 훈련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로비도 널찍해서 마치 무슨 골프클럽을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수영장 입구로 나오려는데 우리 팀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가는 길 한편으로 선반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는 수십 개의 목욕 가방이 얹어져 있었습니다.
목욕 가방에는 고가의 샤워 용품들도 보이고 종종 수경이나 수모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영 연습할 때 쓰는 기판과 가격이 꽤 나가 보이는 롱핀 오리발도 있었어요. 심지어 방수팩에 들어있는 휴대폰도 있었습니다. 그걸 저렇게 올려놓고 수영을 가는 겁니다. 누가 안 가져가나요? 갔다 왔는데 내 샤워용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요? 폴란드에서는 전부 사물함에 다 집어넣어 열쇠로 잠그고 키만 들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저런 고가의 목욕용품과 수영 제품을 마구 올려놓고 그냥 운동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유튜브로 한국 공부를 많이 했다는 저도 이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CCTV도 없는 곳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지하철 선반에 물건을 놓고 다른 자리에 가서 앉아도 그 물건이 그대로 있다는 것도 봤고, 카페에서 노트북 그대로 놓고 화장실 다녀와도 노트북이 그대로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다 보고 왔는데도 실제로 목격한 목욕 가방 선반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힘일까요? 우리 팀도 자연스럽게 몇 가지 짐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뭔가 안심이 되고 수영을 다녀와도 그대로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수영장 안에 모여서 다 같이 준비 체조를 했습니다. 수영장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레일을 걷고 있었어요. 수영뿐만 아니고 걷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감독님에게 왜 저렇게 걷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다리가 아픈 사람들이 저렇게 수영장 안에서 걸으면서 재활 치료를 하는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폴란드에서는 제가 다니는 수영장뿐만 아니라 동네 수영장도 저렇게 재활을 위한 레일을 따로 내주는 곳이 없었는지라 처음 보는 풍경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단체로 준비 운동하는 우리가 신기했는지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할머니는 손을 흔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몸풀기는 접배평자, 그러니까 저병, 배영, 평영, 자유형 순으로 가볍게 레일을 왕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영 솜씨를 보고 수영선수 지망생이라는 걸 알았는지 레일을 걷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희 보고 박수를 쳐주셨어요. 우리는 마치 진짜 국가대표가 된 것처럼 수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배들 응원을 해봤지 이렇게 박수 받으면서 수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신이 나서 일부러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에서 느끼는 다정다감한 느낌이 분명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선 무심 그 자체였으니까요. 한쪽 레일에선 어린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코치님이 직접 수영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짚어주었죠. 꽤 전문적으로 잘 가르쳐주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영선수 출신 강사가 가르쳐주는 수영 수업이었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코치님에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한국인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수영 연습을 하고 나서 다시 샤워실로 갔는데 그때 동료 제니퍼가 우리 물건 그대로 선반에 있다며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연습하는 동안 그 물건이 없어질까 걱정을 하나도 안 했고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샤워를 하는데 제니퍼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크게 소리치더라고요. 우리는 제니퍼한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니퍼는 우리를 보고 뭐 이상한 거 없어? 라고 했죠. 다들 의아해하다가 저는 알아챘습니다. 우리 몸에서 락스 냄새가 안 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갔던 수영장은 락스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수영장은 소독을 안 하는 거고 수질은 엄청 지저분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수영할 동안 수질이 너무 좋았고 심지어 제가 다니던 폴란드 수영장보다 몸이 물에 쉽게 뜨기까지 했거든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옷을 입을 때도 우리는 로션을 바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선수 생활 동안 하루 종일 수영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소로 인한 피부 트러블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바디로션을 다 써보기도 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수영장은 나온 다음에 바로 샤워를 해도 피부가 매끈하고 머릿결도 뻑뻑한 느낌이 훨씬 덜했습니다. 밖에 나오니 감독님께 한국 수영장이 너무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감독님께선 여기가 사설 수영장이지만 일반인도 쉽게 올 수 있는 정도의 저렴한 비용이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해수풀 수준의 수질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맛이 해수풀처럼 짜고 부력이 좋아
물에 더 잘 뜨게 해주고 수질도 자체 정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락스 냄새도 거의 안 났고 피부 자극도 적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죠. 건강하기 위해 수영을 하는 건데 수영은 수영장 물로 인해 피부병이 꽤 많거든요. 한국은 각 부분에서 섬세한 영역까지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헬스풀에서 건강하게 연습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계기로 한국에 다시 또 오고 싶거든요. 머지않아 폴란드도 한국도 수영 강국이 되어 자주 교류했으면 하는 꿈을 가져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샤바에 사는 코니에치나님의 한국 수영장 견학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동 돋보기는 여러분의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함께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분은 공식 메일로 사연을 제보해 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